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는 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성남 FC가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구단주가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던. 예. 문제는 뭐냐면 구단 운영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돈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기업이 무슨 사회적 지원 사업을 그렇게 활발히 하는 곳들도 아니고 그게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산건설에서 병원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 업무 시설 용도로 좀 변경해달라. 이 변경을 해주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물증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었던 거 제3자 뇌물죄로 확인된 공문을 갖다 보고한 정황까지 다 나왔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이건 유죄예요. 이 선거 비용을 예. 땅에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냔 말이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 경찰에서는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성남FC 보안수사 결과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는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그 성남FC에서 성남FC가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구단주가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던. 문제는 뭐냐면 구단을 운영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두산건설에서 그 밖에도 뭐 네이버하고 여러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원이라는 게 순수한 후원, 쉽게 말하면 성남 시민의 힘으로 축구단이 창설됐으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 기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후원금을 유치한 것은 치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무슨 사회적 지원 사업을 그렇게 활발히 하는 곳들도 아니고 되게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좀 빠졌는데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건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산건설에서 병원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 용도로 좀 변경해달라. 만약에 그 변경을 해주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한 게 조건부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부가 돼버린 거죠.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게 그 돈이 쉽게 말해 인가권자인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한테 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해관계가 있는 그가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로 갔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시에는 이제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도 이 문건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무혐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고발했던 시민단체에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이의 신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재조사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수사 주체가 바뀌었어요. 분당경찰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경기남부경찰서로 옮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방식은 뭐냐면 강제 수사거든요. 강제 수사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증거를 좀 확보했다고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물증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었던 거 제3자 뇌물죄로. 똑같은 문건을 놓고 분당경찰서는 넘어갔던 문제를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이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다. 이건 무슨 기준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리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검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검수완박했잖아요. 근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들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정권 바뀌니까 이 결론이 달라지냐? 라고 하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권 바뀌니까 제대로 수사하네. 정권 바뀌기 전에는 그럼 정권 바뀌기 전에 경찰은 그럼 공정했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정권 바뀐 후에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면 정권 바뀌기 전에 경찰 수사가 공정하다는 보장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했던 게 바로 뭐예요? 검찰에 대한 불신 아니었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경찰한테 줬는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나왔다.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찰 수사권 박탈? 경수완박?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가 꼬여버리는 거죠. 대응.
정말 이거 듣고도 잘 믿기지가 않는, 왜냐하면 똑같은 공문을 놓고 분당 경찰서는 아무렇지 않게 천연덕스럽게 넘어갔던 결과가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는 제3자 뇌물 공여. 자,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위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성남 FC의 후원금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 FC가 치적이잖아요. 자신의 치적이니까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는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예. 그것도 시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욕을 먹을 수가 있겠고. 예. 과연 우리 성남이라는 조그만 시에서 축구단을 갖고 있는 게 예. 과연 성남 시민들한테 성남시에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빼서 투입할 정도로 예. 이렇게 긴급한 일인가. 여기에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설득력을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아주 일부 지원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고 예. 되게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순수하게 뭐 줬다라기보다도 뭔가 어떤 뭐 사업 문제라든지 뭐 인허가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공문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공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 근데 이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경찰 수사에서는 이걸 갖다가 불송치 결정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좀 문제인 거고 이번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아마 다른 뭐 증거들이 좀 확보가 됐을 겁니다. 기소가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기소 의견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건데 일단은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문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강제 수사를 통해 다른 물증들 또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보세요. 경찰에서 처음에 딱 불송치 결정 내렸죠. 이제는 끝나요 거기서 사건이. 왜 검수완박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 조항을 넣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문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만 또 그냥 분당 경찰서 그다음에 뭐 그 검찰도 그 성남지청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남지청도 그 뭐야 그 무슨 은정 검사인가 이렇게 내려 보내잖아요. 임은정. 이문정이 아니라 다른데 박은정인가? 박은정.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엉터리를 수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기게 되면 검찰에서 한 번 더 본단 말이죠. 일 수사 왜 있다 이래서 다시 해요. 옛날에 이럴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돼요.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후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사건이. 아니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녹지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바뀐 데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공문이 오고 갔는데 발뺌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 공문은 이번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선거법 위반 사안인데 거짓말 2개를 했죠. 김문기가 몰랐다. 근데 증언이 나와버렸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유동규가 증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동규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증언 안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못 됐잖아요. 라고 하니까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라고 하는 가운데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김문기가 여러 차례 이 사안을 듣고 이 사업의 책임자였고 그 사업의 책임자였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보고를 계속 해왔다라고 김문기 전 차장이 그 증언을 해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면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고 이미 이제 증거를 통해서 뭐가 발견됐냐면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기 이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물증들이 다 나온 거죠. 그다음에 골프도 같이 쳤고 왜냐 공식 일정에서 빠져서 골프 몇 사람이 치잖아요. 그때 골프도 같이 쳤는데 이런 게 되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면 측근이라고 불러도 거의 뭐 측근.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들을 갖다 맡긴 사람이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던 거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 그래서 일단 선거법 위반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물증들이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유죄예요. 그럼 형량의 문제인데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의 문제잖아요.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은 국회의원직도 박탈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건데 여태까지 나온 한번 저기를 보란 말이에요. 판례들을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들이잖아요. 이 백현동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김문기 씨 몰랐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용도 변경, 국토부 용도 변경 거짓말을 했는데 공문이 나와버렸네. 아니 성남시 공무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국토부의 의견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그 뭐죠? 그 무슨 법 아까 먹었다. 국토 무슨 법 있잖아요. 그 법에 개발법, 국토개발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남시장이 알아서 적의 판단해라.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 확인된 공문을 갖다 보고한 정황까지 다 나왔거든요. 라고 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이건 유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형량이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거짓말이면 이제까지 별것도 아닌 거짓말로도 100만 원 이상도 계속 나왔거든.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빼도 박도 못하고 100만 원 이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괜찮아요. 434억이거든요. 이게 선거 비용입니다. 선거 비용이거든요. 이 선거 비용을 만약에 이게 유죄가 딱 나오고 확정이 되면은 이 땅에서 다 토해내야 돼요. 안 토해내 그동안에 이제 안 토해냈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안 토해내면 다음에 정당 보조금에서 깎아버린대요. 당사를 팔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냔 말이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